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법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그 시험 문제에 90%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한 80에서 90문제는 다 화장품 법령에서 나옵니다. 화장품 법이 1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 3, 4단원이 모두 다 화장품 법에서 나옵니다. 법령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0% 이상은 법령에서 나온다는 걸 꼭 염두를 해두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8조 화장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 객관식 및 주관식에서 고루 출제가 되고요. 이거 중요도 별 5개 제가 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품의 3대 품질 요소 하면 뭐예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이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더한다면 4대 품질 요소로서 사용성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용성은 별로 그렇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3대 품질 요소는 안전성, 안전해야 된다. 안정성, 안정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뭐 기름하고 물이 분리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생물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은 미생물 오염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안전성은 뭐냐면 이거는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썼을 때 화장품이 안정성은 훌륭하지만 썼더니 피부가 붉어졌다. 그럼 안전성에 위배되는 거죠.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미백이나 뭐 주름 개선이나 아니면 그거 말고도 뭔가 좀 피부가 보습이 된다든지 뭐 이런 효과랑 관련된 건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3대 품질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품이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뭐 이런 거보다 안전성을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법 제8조는 이러한 안전성과 관련된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화장품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8조는 안전성과 관련된 조항이라는 거 짚고 들어가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화장품은 피부 사용 시 자극, 알레르기, 독성 등과 같은 부작용이 없어야 되겠죠. 이런 말 나오면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고 안전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제8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화장품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 즉 식약처죠. 식약처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 제1항에 보시면 제조 사용 금지 원료를 지정을 했습니다. 식약처장은요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해서 고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이런 원료들은 이 목록에 나와 있는 원료들은 절대 화장품 제조할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오. 이런 원료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중금속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방사성 물질, 그리고 이거 진짜 좀 위험한 거, 뭐 히드로퀴논, 의약품 성분들, 이런 성분들은 제조할 때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런 걸 화장품에 사용하면 안전성에 위배가 되겠죠. 당연히 피부에 발랐을 때 이런 거 뭐 방산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죠. 위험하죠. 피부가 막 수은 이런 거 피부 막 썩죠. 뭐 청색증 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 항은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지정 의무예요. 앞이랑 다른 건 뭐냐면 얘네들은 이것들은 절대 화장품의 1%도 허용이 안 됩니다. 0.00001%도 안 됩니다. 금지 목록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8조 제2항 뭐라고 하냐면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에 보존제거든요. 근데 페녹시에탄올을 너무 많이 썼을 때 피부의 안전성에 위배가 되지만 적당히 썼을 때는 괜찮더라. 이러저러한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위해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했을 때 노출 평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도 해보고 했을 때 보통 성인이 이제 평균 페녹시에탄올에 이 정도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이 정도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좀 안전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와 안 위험한 거의 뭐 절반 값을 또 구하고 엄청 복잡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평가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거친 후에 이제 페녹시에탄올의 경우에는 1%까지는 허용을 해도 안전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제한이 필요한 원료. 그런 1%라고 말을 하는 걸 사용 기준이라고 합니다. 사용 기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사용 기준. 그래서 식약처장은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는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페녹시에탄올 1%.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기서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뭔데요?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크게 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는 안전성에 약간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존제 너무 많이 쓰면 피부 따갑고요. 색소도 피부 타르 색소 이런 거 막 부작용 좀 나오고 있죠. 요즘 계속. 자외선 차단제도 사실 자극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성분들을 무분별하게 100%, 50%막 이렇게 넣으면 안 좋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장이 이렇게 퍼센트를 지정해서 고시한다.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세 가지 뭐라고요?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거 여러분 꼭 외우세요. 저는 어떻게 보자기, 색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보자기, 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향료 아닙니다. 여기 향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신다면 연모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네 가지예요.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이 네 가지는 식약처장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라고 이제 지정을 해야 돼서 퍼센트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용 기준이 정해진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죠. 연모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성분 외에 다른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성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러한 것들은 그 위해 평가를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성분은 애시당초 어떤 성분이든 자극적이고 위험하고 안전성에 위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약처장이 이 몇 퍼센트까지만 써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보존제 성분을 뭐 실험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멋대로 써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보존제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얼마나 위험한지 또 식약처장이 또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연모제 성분은 사용 불가합니다. 제3항하고 제4항은 위해 평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다, 제한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위해 평가라는 걸 합니다. 얼마나 이 성분이 위험한가, 그리고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해서 페녹시에탄올이 1%까지는 괜찮더라. 아 그래? 그럼 페녹시에탄올은 1%의 사용 기준을 두자. 이렇게 해가지고 법으로 공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위해평가인데요. 그래서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안전성 평가죠. 위해평가. 위해 요소를 신속히 평가를 해서, 위해평가를 해서 그 위해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해평가가 만약에 이게 끝났어요.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절대 안 된다. 얘는 0.0001%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원료는 사용 금지 원료로 내가 공표를 해야 되겠군. 이렇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사용에 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위험하군. 0.5% 이상부터는 피부에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한 0.3% 정도로 사용 기준을 두어야 되겠군. 이렇게 그 사용 기준을 지정하거나. 그래서 위해 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별표 100개입니다. 위해 평가의 목적 뭐예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 혹은 사용 기준을 지정하는 게 위해 평가의 대중적인 목표가 되겠죠. 제 5항 보시면 사용상의 제한 원료 목록에 검토했어요. 이런 사용 제한 원료가 이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과학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실험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식약처장이 페녹시에탄올은 1%의 사용 기간 그 제한을 두자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페녹시에탄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0.8% 이상부터는 기형아 출생의 가능성이 있고 막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1%로 페녹시에탄올 사용 기준을 둬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식약처장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을 했으면 사용 기준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쓱 보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싹 보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을 하겠죠. 여기서 잠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별표 100개입니다.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뭔데요, 선생님? 네거티브 리스트는 뭐냐면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용하면 안 돼, 아니면 사용상의 제한이 있어 라는 그런 것들, 그런 리스트를 우리나라는 정하고 있어요. 그쵸? 정하고 있고, 그 외의 원료는, 그 외의 모든 원료는 니네들이 알아서 사용해. 대신에 책임은 니네가죠. 이거거든요.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거와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것만 정해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안전성도 챙기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율성을 많이 줬으니까 책판업자한테. 근데 제조업자, 어쨌든 화장품 최종 책임자는 책판업자니까요. 근데 이 책판업자가 대신에 책임도 모두 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너 모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원료에 대해서 니네가 잘 관리를 했어야지. 이상한 원료를 썼구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예전엔 퍼지티브 리스트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퍼지티브는 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는 리스트만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적혀 있는 원료만 써. 나머지 원료는 안 돼. 새로운 원료가 발견이 돼도, 그리고 새로운 원료를 개발을 해도 못 쓰겠죠. 그러면 화장품 회사에서. 그러면 화장품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바꿨어요. 2000년대 후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무슨 성과 관련되어 있다? 안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세요. 정한 것 빼고는 자유롭게 다 쓸 수 있다. 자, 제6항, 제8조 제6항 원료 사용 제한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원료는 뭔가 좀 위험해. 이 원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식약처장이 이거를 안 했네. 위해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되는데 뭐 리스트에 없네. 이거 국민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조업자랑 책판업자가 이거 사용 불가 원료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미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해달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페녹시에탄올이 1%라고 했죠. 근데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페녹시에탄올은 2%까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법이 1%까지밖에 못 넣게 하네. 그러니까 내가 화장품 이 산업을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녹시에탄올 2%까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청 자격자는 누구다? 제조업자랑 책판업자밖에 안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안 되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안 됩니다. 제조업자랑 책임 판매업자밖에 안 됩니다. 이 둘밖에 안 됩니다. 엄청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제7항 보면 원료 사용 제한 신청의 처리 과정.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신청을 받으면 식약처장이 신청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여러 가지 엄청난 서류를 봐요. 그래서 오케이, 이거 진짜 이 서류가 납득이 갈 만하군. 그럼 원료의 사용 기준을 새롭게 지정하고 고시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전화 아니고요. 인터넷, 이메일 아닙니다.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8조 잘 보셨죠?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 중심의 정보는 50가지 암기법이 있는 지한쌤의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책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수 페이지 되는 걸 제가 방금 엄청 간단하게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정말 쉽게 사례로 쉽게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백과사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